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무실에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세요. 더 이상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도 사건 파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 사건은요, 공연음란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상당히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게 정신적인 쪽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저지르는 범죄이기도 하죠. 자, 저희 의뢰인은 범죄 자체는 일반적이었는데 이분한테는 특이점이 있었어요. 이미 동종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던 이유는 현재 직장이 형사처벌을 받으시면은 무조건 이제 퇴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내규를 가지고 있던 이제 직장에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내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제 평소에 먹던 약이 있었는데 그 시기 때 내가 좀 괜찮아지는지 알고 조금 덜 먹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정말 반성하고 치료도 열심히 받겠는데 또다시 내가 처벌을 받으면은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범죄 자체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그 순간에서 신고를 했고 이분도 범행을 부인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범죄는 이미 벌어졌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안 받는 거는 이제 기소유예 처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소유예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동종 전과가 없을 것, 조금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아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고 그것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거는 한번 봐주겠다라는 건데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던 분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선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유예가 안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까지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 번 방문하셨다라고 하고 많은 사무실에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이제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종 전과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 전과라고 하더라도 그 전과가 언제 있었던 전과냐, 이것도 사실 많이 본단 말이에요. 당장 뭐 몇 달 전에 있었던 전과냐, 이거랑 10년이 넘어간 기간에 있었던 전과냐, 이거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이분이 상당히 이제 그 정신적인 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아프신 분이라는 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그 직장, 이걸로 또다시 처벌을 받았을 때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 된다는 점, 이것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솔직히 좀 부담을 느끼는 포인트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검사님도 내가 벌금을 구형을 하면 단순히 뭐 벌금 이렇게 몇백만 원 동안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분이 직장을 잃어야 되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큰 변혁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볼 만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이런 요건을 이제 저희가 잘 버무려 가지고 검찰에게 제시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또 이분이 이제 아직 안 됐던 부분이 피해자랑 이제 합의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께서 합의를 거부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모든 피해자들이 저희 합의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합의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은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부탁을 하고 처음에 거절을 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피해자의 진심 어린 이제 사과 편지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트라이를 하는 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 번 이렇게 트라이를 하다 보면은 되는 게 이제 합의예요. 아직까지 이제 경찰에서 합의 노라는 얘기를 들어서 더 이상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저희가 사건을 맡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접근을 했을 때도 처음엔 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청의 형사조정실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다 놓고 조정위원들께서 이렇게 합의를 좀 도와주시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조정을 신청을 했고 다행히도 검찰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줘서 형사조정 끝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합의도 이루어졌고 이분께서 이제 가지고 있던 기존에 이제 세 가지 그런 유리한 조건들, 여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분은 동정전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상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께 요청했던 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들으셔라 라는 거였고, 성범죄 그래서 예방 교육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계속해서 쓰셔라고 요청을 드려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받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요청드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이 사건 자체 내재적으로 있는 그 세 가지 조건, 동정전과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되었다라는 부분, 이분께서 이제 심각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회사에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퇴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거는 이제 회사 내규를 제공을 받아야겠죠. 이런 자료들을 모두 버무려서 저희가 한 번만 좀 컨처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의결서를 작성을 했고, 그거를 기초로 검사님을 설득한 끝에 저희도 정말 이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정말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께서는 이제 직장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셨고, 저희가 피해자랑 합의를 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다 합쳐가지고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있을 피해자와의 민사 문제, 당연히 이제 민사 문제에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줘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너무너무 이렇게 만족을 빼고 가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원칙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칙에는 또 예외라는 것도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동정 전과가 있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사건처럼 예외도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 정말 이렇게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반성을 많이 하시고 처벌을 받으면 심각한 그런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은 저희 짜장면 사무소로 꼭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